안녕하세요. 지훈 학생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도 가톨릭 관동대학교 기술창업학과 지훈 학생 반갑습니다. 이해와 도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가톨릭 관동대학교 기술창업학과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내용은요. 기술창업학과란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기술창업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좀 호스팅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김명종 교수께서 이렇게 참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뭐 이게 저희도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로 하는 거는 좀 처음이라서, 제가 뭐 전문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약간 좀 뭐 이렇게 좀 생소합니다. 그래도 좀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래요. 지금 채팅창에 글을 남기려면 아마 구독을 하셔야지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훈 학생만 채팅창에 있는데, 혹시 채팅창에 여러분들 글을 쓰실 수가 있으면은 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우선은 우리 기술창업학과가 생성이 된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시대는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하는 문명사적 쓰나미 시대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3D 프린팅,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소재과학, 에너지기술, 양자 컴퓨팅 등 이러한 획기적인 혁신 기술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모든 산업들이 초기부터 다시 정의되고 생성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대학교도 기존에 있는 학과 학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응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기술창업학과가 이러한 혁신기술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의 산업을 정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과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앞에 그림을 한번 좀 감상을 잠깐 30초 정도 한번 해보실게요. 여러분들 이게 앞에 그림을 한번 좀 감상을 잠깐 30초 정도 한번, 밑에 있는 글을 보면은 Don't bother me with new idea. I've got a battle to fight. 새로운 아이디어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마. 나는 지금 전쟁하러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왕이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병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이제 왕을 보필하는 군사들이, 아이, 기관총 들고 가시죠, 왕.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옆에 이제 무기상이 기관총을 팔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1번 왕, 2번 군사, 3번 무기상, 4번 병사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한번 채팅창에 글을 남겨봐 주세요. 지금 현재 도윤 학생, 그리고 XXII, 트리플 I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현정우 학생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지금 현재 도윤 학생, 그리고 빨리 글을 남겨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1번이 왕, 2번이 군사, 3번이 무기상, 4번이 병사. 1번, 2번, 3번,
김 교수님은 무기상을 2번이 군사, 3번이 무기상. 아, 지은 학생이군요. 김 교수님은 무기상을 지혜 학생이군요. 답변을 빨리 남겨주세요. 유튜브 스트리밍이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지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참여,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초에서 10초 정도 지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참여,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번 왕, 2번 군사, 3번 무기상, 4번 병사. 아, 이게 고민이 많이 되나요? 군사, 3번, 무기상, 4번, 병사. 이게 고민이 많이 되나요? 현정호 학생, 지은 학생, 도윤 학생 이렇게 세 분 접속해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글을 남기시려면은 구독을 해야 될 거고요. 힘드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돼요. 채팅창에 글을. 최윤기 학생도 카톡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최윤기 학생은 구글 계정이 없어서 보고 그냥 있어요. 보고만 해. 카톡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무도 대답을 동시 접속자가 갑자기 줄었어. 이게 성공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가 뒷받침돼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썩 재밌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활발한 이게 보이는 라디오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냥 듣기만 하시면 많은 참여를 부탁드려요. 지금 현재 동시 시청자 수는 5명이네요. 이게 보이는 라디오하고 비슷해요. 또 줄어들었어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려요. 지금 현재 동시 시청자 수는 5명입니다. 동시 참여자 5명. 자, 우선은 여러분들 뭐 응답을 좀 기다리기가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로 이렇게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기관총을 들고 가는 게 전쟁에서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이제 왕은 이때까지 했던 방식들로 해가지고 검을 들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신기술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관총을 들고 나가라, 군사. 그리고 이제 무기상들은 이런 기관총을 유통시키고 만드는 사람을 얘기하고, 병사들은 따라가는 사람들이겠죠. 아마 4번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적을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은 1번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신기술들을 좋아하고 누구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컨설팅에 좀 가까우신 분들이고요. 무기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관총들을 만드는 창업 그리고 유통시키는 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병사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 혹은 군사, 이러한 무기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진로를 쉽게 얘기하자면 왕, 군사, 무기상을 만드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앤디 그루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를 멋있는 말을 좀 했어요. 스트래지c 인플렉션 플롯이라고 해가지고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 변곡점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잘 모를 경우에는 비즈니스 디클라인, 사업이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개구리 보이시죠? 이러한 개구리들이 냄비 안에 즐기고 있는데, 이게 전문 용어로는 비전상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비전상실 증후군. 이 개구리들이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온도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냄비 안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불을
끓여서 이제 물의 온도를 좀 증가를 시키면 이 개구리들이 마약한 것처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끓는 시점이 되면 개구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래서 이런 시사점이 외부 환경에 좀 빨리 인지를 해가지고 개구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인플렉션 포인트 상에서 이러한 변화들을 빨리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영웅이 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항상 위기는 기회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회를 찾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하나 보실게요. 요 영상을 한번 잘 관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잘 관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좀 드시나요? 지금 여기는 중국의 한 대형 유통마트인데요. 여기에서 좀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우선은 카트가 없습니다. 카트가 왜 없냐면은 물건을 담질 않아요. 물건을 파는 곳에서 바구니에다가 자기 라벨을 붙이고 살려는 물건을 집어넣어 놓고 컨베이어 벨트에 이동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주차한 차 앞 혹은 집까지 배송을 해줍니다. 지금처럼 이러한 유통구조망도 우리의 신기술로 인해 가지고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혁명은 크게 4차잖아요. 그러면 1차, 2차, 3차가 있었다고 하는데 1차는 18세기에 이제 증기기관, 혁신기술이 증기기관이었습니다. 맨날 수작업으로 일하다가 이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이제 기계가 도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은 전기였습니다. 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컨베이어 벨트 등 전기를 통한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대량 생산 보급이 가능해지는 시대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입니다. 그래서 혁신기술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되겠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 IoT, CPS, 인공지능 등 이러한 융합기술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초지능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oT 등 이러한 초연결사회, 초지능사회로 통해가지고 산업구조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총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빨리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존 산업에서 어떠한 변화 포인트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티핑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점프업 할 수 있는 변화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몇 가지 읽어볼게요. 인구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의류를 입는다. 패션 산업. 인구의 90%가 무한 용량의 무료 저장소를 보유한다. 이제 몇 년 안 남았죠. 4년 후의 일이에요.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 시스템들, 여러분들 학교 시스템들을 활용하면은 15기가까지 줍니다. 또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된다. 요즘 많은 IoT 시스템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량이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미국 최초의 로봇 약사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10%의 인구가 인터넷이 연결된 안경을 쓴다.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먼저 쓰고 있습니다. 안경. 홀로렌즈라고 해가지고 AR 기반 기술을 활용하는 장치입니다. 나중에 학교 오시면은 같이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인구의 80%가 인터넷상의 디지털 정체성 다 가지고 있죠. 아바타들 3D 프린터로 제작한, 학교에 3D 프린팅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습 시스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센서스 대신 빅데이터 활용한다. 다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최초죠. 그 다음에 상업화된 최초의 인체 삽입형 모바일 폰, 아직은 조금 안 나왔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문 인식도 되고 생체 정보 중에 지문이 되니까요. 그리고 소비자 제품 가운데 5%는 3D 프린트로 제작, 그리고 90%가 스마트폰 사용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게 2015년에 나온 거지만 5년, 6년 전 얘기인데 벌써 이루어진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변화는요, 체인지는 한 글자만 고치면 체인지입니다. 기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술창업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게 요즘은 기본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여기 소를 보시면은 열심히들 땀을 흘리면서 뻘뻘뻘 일하고 있죠. 근데 열심히 하는 거라고 다 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치 있냐 없냐는 변화의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해야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소도 똑같지만은, 자, 한 소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 소고요. 한 소는 어떤 기둥에 묶여 있는 소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떤 소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맷돌을 굴리는 소가 가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들을 구체화시켜서 가치를 부과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전문 인재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창업학과에 대한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들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 콩글리시로 기술창업이라는 게 테크니컬 스타트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창업은 영어로 이노베이티브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상식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기술창업학과 왔는데 테크니컬 스타트업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노베이티브 스타트업이라고 꼭 알고 계시고요.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들 얘기합니다. 아,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되게 중요한 건데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학과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질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구현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지식 재산화 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을 특허로 지식 재산화 하는 것까지 연결시켜 주고, 궁극적으로 창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컨설팅이 됐든 지원을 뭐 제품 개발하는 개발자가 됐든 이러한 쪽으로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전문가로 육성을 시켜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창업에 대해서 오해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오해, 닭장사 창업. 대부분 창업을 이렇게 뭐 음식 장사라든가 이런 생계형 창업으로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창업은 물론 이제 프랜차이저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제품화 시켜주고 서비스화하는 창업 학과라고 해야지 생각하셔야지, 그냥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 치킨집 하기 위한 창업을 배우는 학과다, 그런 학과로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두 번째로 좀 기술 창업에 대해서 좀 막연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술 창업학과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 기관총 얘기를 했는데, 기술 창업학과는 좀 제 생각 기준으로는 탄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탄창이라고. 기술 창업학과는 탄창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하는 기술들, 총알들이죠. 그 총알들을 넣을 수 있는 탄창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산업,
뭐 체육이 됐든 스포츠가 됐든 관광이 됐든 아니면 의료가 됐든 아니면은 뭐 드론, 비행, 3D 프린팅 산업, 제조, 서비스 이러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총알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전문가가 되는 학과지 막연한 학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탄창에다가 뭐 굉장히 좋은 파괴력이 높은 총알을 담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고무탄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에 따라서 총의 위력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좀 이게 채팅창에 글을 많이 남겨주면 대화를 하면서 좀 쌍방향으로 할 건데 지금 우선은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실시간 채팅창에 글이 거의 안 올라오네요. 그래서 일방향으로 고등학교 때 하신 것처럼 막 주입식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글이 거의 안 올라오네요. 중간중간에다가 글 쓰시면은 대화 형태로 할게요. 글 좀 남겨주세요. 자, 하여튼 배우는 거는 크게 여러분들 창업과가 기술창업학과는 창업과 관련돼 있는 경영학 과정, 기술창업 경영,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개발 등 이렇게 창업 기술과 기술창업과 관련돼 있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 그래서 특히 3월 인터넷을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는 장점으로 하는 게 대학원도 생겼지만은 빅데이터 기반 창업을 전문으로 하는 강원도 최초의 학과, 이제 대학원도 설립되어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학과는 정부의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진흥원에서 강원도 유일하게 이제 지금 현재 2021년 유일하게 초기 창업 패키지를 운영하는 지원단에서 연계되고 있는 학과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그 혜택들은 뒤에서 또 2부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들, 기술들을 좀 여기 김명종 교수님하고 같이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교수 설명하면서 장원준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팅 및 드론 기술들도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융합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 모듈 3로는 여러분들 메이킹이라는 단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거 메이킹 관련해 가지고 뭐 드론을 만든다든가 해양 드론 아니면은 RC카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 학과에서 공기청정기도 만들고도 있는데 여러 가지 혁신 제품들을 만드는 창업공학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세 가지 모듈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들은 홈페이지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학과 홈페이지를 잠깐 보시려면은요. 자, 잠깐만 웹브라우저 학교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자, 여기 대학을 보시면은 대학 안내라고 있습니다. 대학 안내를 클릭하시고 우선은 명칭이 21년도서부터 바뀌게 되는데 기술창업학과로 우선은 창업지식재산학과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창업학과에 대한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이제 학과 소개 부분들을 들어오시면은 학과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사 정보 보시면은 교과 과정이 있는데 각각이 아까 전에 모듈 3개를 설명드렸는데 각각의 수업 과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창업은 개론서부터 해가지고 사업기획서, 컨설팅하는 부분, 마케팅, 회계재무, 조직 및 생산관리, 특허 실습, 출구 전략 등 기술창업 경영학과 관련되어 있는 경영학에 있는 내용들을 집대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빅데이터 기반은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여러분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되실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사용되는 통계학하고 빅데이터, 그 다음에 파이썬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및 실습, 시각화, 머신러닝 및 알고리즘, 딥러닝, 인공지능 개발들이 있습니다. 앱 개발들이. 그 다음에 모듈 3에서는 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의 이해, 공학 설계, IoT 이해 및 실습 및 제품 만드는 거, 로봇공학 및 제품 개발하는 거, 융합으로 인공지능 제품 개발하는 이렇게 모듈 크게 3가지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실 경우에는 여기 커뮤니티에 포토갤러리가 있는데 포토갤러리드 들어오시면은 학과에서 행사들이 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간편하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거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크게 보면은 이러한 기술들은요 저희 학과만의 기술들은 아니고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스마트홈부터 유통까지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들을 로봇, 공장, 스마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VR, AR,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소재 등 여러 가지 숨은 기술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뭐 드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뭐 실습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대면 수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는 아까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추후에 대학생활하면서 얘기를 2부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또 영상 하나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은 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또 영상 하나 한번 보고 갈게요. Don't let running out ruin your rhythm. Introducing the Amazon Dash button for Prime members. A simple way to reorder the important things you always run low on so you'll never run out. Set it up to order what you want, then press it when you're running low. Get an order alert on your phone so it's easy to cancel if you change your mind. And with Prime shipping, you'll get new products delivered to your door before you run out and never miss a beat. Prime members, request your Amazon Dash button today. 자, 영상을 잘 시청하셨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술은 정말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아마존 대시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러분 스마트폰하고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가지고 버튼을 누르면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들을 바로 스마트폰으로 구매할 수 있게 연동해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버튼이 있으면 여러분들 마트 안 가겠죠. 이제 생필품들 사러 생수라든가 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다른 데로 못 가게 하는 아마존이 다른 회사로 못 가게 하는 이러한 혁신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기술들에 대한 사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진로는 크게 보면은 기술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기술 창업 창업을 하시게 되면 경영인이 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을 모듈을 배우시게 되면 창업보육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창업보육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 학교라든가 우리 대학에도 창업지원단이 있는데 이런 대학에 직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으로 경영 컨설팅을 배우시면은 창업 컨설팅을 배우시면 창업 컨설팅 회사에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 기술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공공기관들, 창업진흥원이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술보증기금, 신용비중기금 등 여러가지 기술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에 취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빅데이터 기반 창업인데,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라든가 R&D 업체 등에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취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킹 창업공학은 이제 신제품 개발 부서라든가 대기업 R&D들, 신사업부 및 벤처기업에 좀 취업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요. 자세한 진로에 대한 설계는 취업 및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진로에 대한 설계는 1학기 때 지식재산과 직업선택에서 제가 자세하게 가이드 해드리니까 그때 또 세부적으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1학기 때 지식재산과 직업선택에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기술창업학과에서 이제에 대한 내용들을 크게 내용과 배우는 내용과 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드리는 챌린지도 있습니다. 우리 기술창업학과에서 모집하는 인재상은요, 우선 첫 번째로 꿈이 있는 사람,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게 뭐 어려운 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 RC카서부터 출발하셔도 됩니다. 무언가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정이 있는 사람, 자신의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뭐 한 번쯤 여러분 밤새 본 경험이 있는 뭐 게임이 됐든 시험 공부가 됐든 무엇이 됐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뭐 게임을 예로 들면은 게임을 뭐 밤을 새 가지고 레벨을 뭐 몇십 개를 몇십 단계를 업했다, 아니면은 파밍 작업을 했다, 이러한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을 또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도전성 있는 사람들, 나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보다는 나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어, 그렇지만 나는 이 부족한 부분들을 더 늘릴 거야, 해결할 거야, 이러한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도전성 있는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부 간단하게 기술창업학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과 앞으로 함께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여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길을 같이 걸어가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은 드렸고요. 중간중간에 질문사항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글들을 거의 안 남겨주시기 때문에 쑥스러워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시스템이 처음이시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눈치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아쉽지만은 이 실시간 소통이 처음 할 때는 굉장히 막 많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네요. 현정우 학생 듣고 있죠? 지훈 학생 듣고 있죠? 도윤 학생 듣고 있죠? 저만 떠드는 거 아니죠? 그리고 최윤기 학생도 듣고 있을 것 같고, 찬희 학생도 듣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1부는 이렇게 창업과 관련돼 있는 기술창업학과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2부는 대학생활, 예, 최윤기 학생 듣고 있다고 카톡으로 대답해 주시네. 여러분들 카톡에 대답해도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술창업학과 여러분 신입생방은 공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인사들도 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 방 따로 파가지고 편하게 글 남기시면서 대화방도 대화방 하나 만드셔가지고 얘기하셔도 되고, 좀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소통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2부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PT가 아니라 그냥 프리하게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학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끝나기 전에 이제 2시서부터 2시 20분까지 좀 쉬고요.
2시 20분서부터 3시까지 2부 라디오 같죠? 2부 기대해 주시고,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김명종 교수님하고 이렇게 좀 대화도 통화도 하시고 그랬을 텐데, 김명종 교수님이 게스트로서 한 말씀 하신다고 하니까요,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자리 이동을 좀 할게요. 게스트로서 한 말씀 하신다고 하니까요.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자리 좀 할게요. 아,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야 되나? 예, 생방송은 저도 처음이라서 반갑고요. 저희 김명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제 얼굴을 여러분들한테 보일 기회가 지금 처음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요번 학기 때, 대면 수업이 될지 아니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대면으로 하면 학교 내에 이렇게 이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영상을 찍은 강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VOD 시스템도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수업 들을 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학과에 지금 이렇게 일부 진행을 맡아주신 이창균 교수님도 계시고요. 저 역시 이제 있고, 뭐 장원준 교수님이라고 이제 뭐 빅데이터 관련한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강신수 교수님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현재 저희 과에 4분의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그 외에 이제 수업을 또 도와주시는 외부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어려운 사항들이나 뭐 애로 사항들이 있으면 그 4분 교수님들한테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뭐 저한테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기술 창업이라는 이 단어가 뭐 이창균 교수님이 4차 산업을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맞춰서 뭔가 변화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 변화를 배우기 위한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자기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창업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창업을 꼭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창업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4차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에 우리가 적응을 하고, 이 적응된 기술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2부에서 이창균 교수님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창업 동아리, 그러니까 저희 창업 지원단이 중기부 사업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단이 있는데, 거기서 창업 동아리를 또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동아리를 자기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동아리를 결성해서 실제 재료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고, 뭐 여러분 특허를 등록하게 되면 특허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메이킹할 수 있는 것들을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게 정말 창업이 될까? 아니면 이런 게 정말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게 저희들이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언제든 저희 4분 교수님들 이렇게 편하게 자기 진로나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2시 20분부터죠. 2시 20분부터 진행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쉬는 시간으로 이따가 저는 좀 사라졌다가 이창균 교수님 마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 잠시 20분 정도 휴식을 하고 2시 2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뭐 꺼놨다가 20분 전에 한 5분 전에 다시 들어오셔도 되고요. 50분? 이제 2시 20분에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켜놓은 상태로
음악 감상하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되고 아니면 켜놓은 상태로 음악 감상 하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14시 20분에 뵐게요. 자, 쉬겠습니다.